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최근 렉스라는 해외 유저의 직업평가 영상에서 야만용사가 가장 낮은 티어로 평가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영상 내용하고 많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의견에 휘둘리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측해본 결과를 토대로 시즌2의 야만용사 전망, 더불어 나아가서 어떤 빌드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패치노트가 올라온 이후에 야만용사 부분뿐만 아니라 탑클래스의 변경점도 수차례 반복해서 읽어본 후에 내린 결론이고요. 저는 디아블로4에서 야만용사, 드루이드, 그리고 도적 이 세 가지 캐릭터를 육성해본 경험이 있고요. 탑클래스에 대해서도 그 클래스를 꾸준히 육성하신 분들에 비하면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는 이해도겠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운영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즌2의 야만용사가 여전히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선조의 망치가 게임 종반부 하이엔드 빌드에서 고점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주장에는 항상 당연히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렉스라는 유저의 직업평가 부문은 총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가지 부문은 제외하고 레벨링, 생존력, 엔드게임 이 3가지 부분만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또 이 내용들의 설명은 솔로 플레이 기준이다 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링 관련 부분인데 야만용사가 레벨링 면에서 타클래스에 비해 아주 많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좀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만용사가 취약한 부분은 고작 1레벨에서 60레벨 정도까지의 구간이고 그 이후의 구간에서는 빌드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되고 아이템과 위상의 상황이 따라준다라면 전혀 탑클래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레벨링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또 이번 패치로 레벨링 속도가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레벨링 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캐릭터 성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라면 빌드의 자유도 자체는 탑클래스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만용사 같은 경우에는 빌드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소위 저레벨 구간에서는 운용되기 힘든 빌드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소용돌이 빌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선조의 망치에 의존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부분이 여러가지 빌드를 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인 분들한테는 확실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캐릭터의 성능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벨링 부분은 탑 클래스에 비해서 소폭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캐릭터의 성능을 판가름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가장 중요한 엔드게임 부분인데요. 저는 시즌2에서도 선조의 망치가 가장 고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맹렬한 선조의 망치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즌2에서 데미지 버킷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전 시즌과의 변경점을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고변산 소스의 가짓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 그 점이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같은 소스들이 전부 하변산으로 분류되었고 아이템에서 얻어오는 데미지 관련 소스들이 대부분 하변산 소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선조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서 가져오는 최대 분노가 고변산으로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고변산 소스의 데미지 피해는 하변산 소스 데미지 비해 약 1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캐릭터의 세팅 상황에 따라서 가변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 아이템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올 거고 기존의 하변산 피해들은 상대적으로 등하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조의 망치는 너프받지 않은 고변산 소스가 하나 살아남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분노는 우리가 캐릭터가 항상 풀 분노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분노 유지가 많이 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즌2에서 굉장히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맹렬한 분노, 맹렬한 선조의 망치, 이 패시브 하나만으로도 선조의 망치는 언제나 높은 딜을 깔고 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캐릭터의 성능과는 별개로 환경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거예요. 다음 시즌은 악몽던전 그리고 지옥물결과 같은 많은 몬스터 무리들을 썰어나가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단일 보스를 상대하는 보스전,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범위 공격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근접 전투를 펼칠 필요가 없는 선조의 망치는 공수 양면에서 그 입지가 낮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선조의 망치는 따로 너프를 받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시즌2에서도 여전히 강력할 겁니다. 시즌1에서 광폭한 찍기 버그가 없을 때에도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의 빌드들에 대해서는 변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지금 추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용돌이 빌드는 악몽던전과 같은 그런 컨텐츠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하지만 단일 보스전에서는 광폭화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빌드고 또 채널링 스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받은 파열과 같은 스킬들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어요. 채널링을 끊고 그런 스킬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 보스전에서는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보스전 런타임이 짧다라고 한다면 큰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용돌이는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중타격과 지각변동 같은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흡혈기의 힘 중에 범위 공격을 보완해주는 그런 흡혈기의 힘들이 있어요. 그 흡혈기의 힘들이 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 스킬들 자체가 워낙 범위 공격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흡혈기의 힘들이 그 범위 공격을 얼마나 보완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킬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존폐 여부를 알 수 있겠다. 그 흡혈기의 힘들이 성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다, 범위 공격이 너무 취약하다 라고 한다라면 따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에서도 그 스킬들은 좀 운용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존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야만용사는 기본적으로 직업피해 감소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도 보강 수치를 쌓기가 제일 용이하다 라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튼튼한 방어를 가지고 있고 생명력 회복 기제들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대지방벽이라는 스킬을 가진 드루이드를 제외하고는 아시다시피 고티어에 위치한 디펜스를 보여줍니다. 렉스의 영상에서 생존 관련 부분은 2티어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따로 반박할 내용은 없지만,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제압 피해의 활성화를 위해서 블리자드 측에서 야만용사한테 최대 생명력을 많이 챙기도록 종용을 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압 피해의 내 현재 생명력 그리고 보유 중인 보강 수치가 추가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압 피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패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압 피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압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고작 3%에 불과해요. 다만 돼지격퇴자 위상, 그리고 패치로 변경될 예정인 뼈파괴자 전설로드, 그리고 흡혈계의 힘 등으로 인해서 제압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더 늘려줄 수는 있지만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극대화 확률만큼. 그리고 여기 제압 피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지속 피해, 야만용사에게 지속 피해라는 것은 출혈 피해죠. 출혈 피해랑 정신 집중 기술에는
제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정신집중 기술은 소용돌이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출혈 빌드들이나 소용돌이 빌드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선조의 망치 빌드 등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는 해도 빈도가 극대화 확률만큼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압 피해라는 것은 보너스의 개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압 피해의 기회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상, 흡혈귀의 힘 등등을 챙길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소모되는 자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딱히 달가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너스의 개념을 부여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뿐, 너무 제압 피해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시즌2 야만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사실을 많이 표출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해보고자 영상 제작하게 되었고요. 꼭 억지로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에서 영상 제작을 했다기보다는 제 시각 안에서 충분히 야만용사가 다음 시즌에도 강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이지 마시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즌2 시작하시라고 영상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현재 레벨업에 관한 연구를 며칠째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야만용사 솔로 플레이에 최적화된 레벨업 루트, 또 추천 스타터 빌드와 레벨별 스킬, 그리고 정복자를 상세히 설명드려서 그 영상 하나만으로 초중반 육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